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리플사에서 XRP 마켓 보고서 3분기 보고서하고 ODL 보고서 두 개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좋은 소식이, 그래도 이제 ODL에 활용된 XRP가 많이 사용되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플렛의 활용도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거고요. 뭐 짧게 짧게 좀 간추려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은 암호화폐 마켓 서머리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암호화폐 분위기였으니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두 번째는 뭐 SEC 소송 관련돼서 간추려서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ODL의 성장이 기록적으로 전례가 없는 ODL의 성장을 가졌다. 아주 새로운 ODL의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리플사에서도 상당한 상승력과 ODL의 상당한 상승력과 얼른 어떤 그 견인을 하게 되는 것들을, ODL을 이끄는 이런 것들을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것을 뭐 간추려서 보면은요, 이런 거죠. SBI 레밋과 같은 뭐 리플렛을 사용하는 곳에서 이제 프리펀드 어카운트의 제거를 하기 위해서 ODL을 사용하기 위한 스위치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SBI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ODL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리플렛에서 ODL 활용성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ODL 볼륨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고객들이 이제 어떤 뭐 자금 그런 페이먼트를 위해서 ODL에 적용하는 것들도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볼륨이, 리플렛의 트랜잭션 볼륨은 작년에 비교했을 때 더블 정도, 두 배 정도 상승이 됐고요. 네, 저번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ODL의 트랜잭션은 130%, 저번 분기보다 130%가 된 거죠. 상당히 많이 든 거죠. 그리고 ODL의 트랜잭션이 전체 볼륨에서 25%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ODL이 저번 분기보다 130%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ODL 트랜잭션이 전체 볼륨에서 25%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거죠. 이것도 상당히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DL의 적용과 또 성장을 위해서 이제 모든 XRP의 세일이, XRP 판매가 이제 ODL에 관련돼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리플사에서 3분기 때 XRP를 판매한 것은 ODL의 생태계를 위해서, XRP를 실제 사용하는 곳에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판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XRP를 리플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외로 이제 XRP 생태계에 필요한 곳에 이제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소의 가격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하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ODL 커스터머는 이제 XRP를 보낼 수 있다. 바로 이제 서드 파티를 통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ODL의 볼륨이 고객들하고 이런 고객들이 ODL을 활용을 함으로써 아주 상당한 그런 성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XRP 판매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일즈 서머리죠. 밀리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 분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두 배 정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제 그만큼 ODL에 관련된 XRP 판매가 증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하고 그 다음에 중동 쪽에 ODL의 문이 열림으로써 이렇게 아시아권의 그 동남아시아 쪽에 또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ODL 관련된 XRP 세일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3분기에서는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XRP 뭐 데일리 그 볼륨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 세일이, XRP에 대한 판매가 전체 볼륨에서 0.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XRP 세일이 XRP 볼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9월에 리플이 공식적으로 제디 맥클럽에게 XRP를 마지막으로 XRP를 전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XRP의 그 제드가 가진 XRP 물량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리플사에서 아주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플사에서는 고객들에게 XRP를 빌려주기도 하고 리즈를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는 저번 분기는 없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48.3 밀리언 XRP가 리즈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저번 분기에 있었나? 아무튼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볼륨을 이제 살짝 보면은 3분기 때는 XRP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디지털 자산의 거의 대부분 볼륨이 평균적으로 약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RP도 그 데일리 볼륨 자체가 50%보다 더 50% 정도 더 이제 감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볼륨도 33%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뭐 이런 것들도 65% 이상 이제 볼륨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더리움을 경쟁하고 있는 아발란체, 루나, 솔라나 이런 것들은 많이 증가가 되어졌다. 볼륨이 증가가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도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장을 대충 읽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XRP 보면은 데일리 볼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볼륨도 낮아지고 있죠. 가격도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저번 분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4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겠죠. 4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질 것 같고 XRP 판매도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XRP도 마지막 이제 11월, 12월까지 봐야지 알겠죠. 4분기는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스크로는 3개월 동안에 300억 개 3빌리언 XRP가 이제 나왔다가 다시 2.6 빌리언 XRP 26억 XRP가 다시 에스크로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XRP 마켓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XRP가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확장을 했는데 요 AAX 이제 금융기관 거래소인 것 같아요. 홍콩에서 금융기관 거래소인 AAX 여기에서 XRP 파생 상품이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7월 달에. 비트파이넥스도 이제 9월 달 초에 똑같이 따라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비트가 새로운 XRP 페어를 이제 구현을 했고요. 후오비도 XRP 가지고 이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7월 달에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켓에서도 이렇게 XRP 활용성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다음에 이거는 디파이 안에서 XRP이기 때문에 이제는 XRP 레저에서 덱스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줌 어플이나 아니면 솔로제닉이나 뭐 XRP 툴킷 같은 거죠. 줌은 XRP 툴킷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이트허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XRP는 최근에 다른 디파이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는데 바로 카바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XRP를 XRP-B로 이제 랩핑을 해서 뭐 디파이를 활용하는 것들도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플레어 네트워크,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XRP 가지고 또 송보드 이런 데서 XRP 가지고 이제 활용성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크리에이터 펀드를 이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그 크리에이터들 NFT 관련된 크리에이터들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CBDC 관련된 부탄에서 CBDC 테스트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 체인에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사이드 체인이 아니네요. 이거는 XRP의 이제 레저의 활용성인데요. XRP 레저 안에서 8.8 밀리언 트랜잭션이 저번 분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RP 레저 개발자들이 XRP 레저 가지고 다양한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00여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요 세 개를 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XRP를 활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살 때 페이를 하는 뭐 이런 기능을 허용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베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뭐 론 하거나 뭐 지갑적 기능을 하거나 페이먼트 트랜스퍼 이렇게 하는 거, 페이먼트를 트랜스퍼도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NFT 리들러고 하는 곳인데 XRP를 활용을 해서 사용해서 NFT를 경매를 하거나 어떤 뭐 매도하는 매매하는 그 XRP로 NFT를 매매하는 이런 거래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좀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들 100여 개 되는 프로젝트들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저는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대가 돼요. 사이드 체인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에이펙스에서 사이드 체인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기반된 어떤 스마트 컨트랙의 어떤 여러 가지 NFT나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된 부분들이 XRP 레저 네트워크 안에서도 다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몇 달 후에 이제 좀 발표가 되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이제 사이드 체인에 관련돼서 지금 XRP 레저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구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2021년 1분기, 1쿼터 뭐 이런 상반기에 이제 개발자들의 툴을 소개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사이드 체인을 테스트하고 런치하고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툴을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점점 몇 달 안에 사이드 체인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XRP 레저 보조금 프로그램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리플사에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XRP의 모든 판매는 ODL에 관련된 생태계에 뿌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플렛 트랜잭션이 저번 분기보다 2배, 작년보다 2배 상승을 했다. 작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DL 트랜잭션은 저번 분기보다 130% 상승을 했다. 그리고 ODL이 그 리플렛 전체의 볼륨에서 25% 차지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ODL에 관련돼서도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는데 여기서도 뭐 대부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ODL 커스터머는 오늘날 20여 개 넘게 되는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ODL 사용하는 고객이 24개 플러스라고 리플사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20개가 넘는 곳에서 ODL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 이거 똑같은 거죠. 130% ODL이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리플렛의 트랜잭션은 2배 늘어났다. 3분기보다 2배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번 분기보다 리플렛은 2배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린 거예요. 1년이 아니라 1분기예요. 그래서 ODL 트랜잭션이 3분기에서 그 25% 전체 볼륨에서 25% 차지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규제 불명확성 때문에 ODL의 이런 플로우가 미국의 ODL 흐름이 잠깐 멈춰져 있었지만 국제적인 ODL 볼륨은 계속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25배가 볼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ODL 볼륨이 늘어났다라는 거, 25배 늘어난 거니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송금을 넘어서 리플렛의 사용 케이스가 확장됐다라고 하는데 뭐 다양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ODL을 활용을 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뭐 머니그램도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았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문제가 되진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아주 투명하게 이제 시작부터 투명하게 했다라고 이제 리플사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인센티브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초기 고객들을 이제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성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센트를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파이를 활용을 할 때도 디파이 초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에 들어오게 되면 APY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그거랑 똑같은 거죠. 처음에 일찍 들어와서 ODL 활용성을 하고자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최대한 인센티브로 이익을 많이 주고 ODL의 활용성이 증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많은 그 회사들이 이제 분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분배가 되어졌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비자하고 마스터카드하고 정말 그 XRP하고 ODL이 활용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보고서들 봤을 때는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도 ODL을 활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자하고 마스터카드에서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보이죠? 그리고 페이팔, 벤모 이런 곳에 이제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붙여져 있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도 ODL의 활용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설 수 있게 의심을 하게끔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렛이 이런 회사들에게 지금 분배가 되어졌고 리플렛의 어떤 이 볼륨이 증가를 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60%, 90% 정도 이제 줄어들었다. 그 OD의 볼륨은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런 인센티브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리사에서 ODL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로서 기회를 주고 있었고 이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ODL 활용성이 증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음은 얘기하는데 지금은 현재 SBI 일본이나 어떤 중동 이스트의 ODL의 송금이 열리게 됐고 송금로가 열리게 됐고 이제는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미국 안에서 이제 ODL이 사용될 수 있도록 ODL에 대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다. 어떤 SEC의 소송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ODL의 볼륨도 좀 더 늘리겠다라는 리플사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상당히 길었네요. 지금 다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ODL의 활용성이 증가가 되어지고 있고 리플렛의 활용성도 증가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해되시는 것들도 이 얘기를 통해서 풀리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소식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